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전에 저랑 같이 연결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데이터 관리 방법 및 절차에서 데이터 관리 방법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 베이스는 저장되는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OLTP, 온라인 트랜잭션 프로세싱, 그리고 OLAP, 온라인 애널리티컬 프로세싱 해서 이것 두 개로 나누고, OLTP 같은 경우는 거래 처리 데이터에서 비즈니스 업무에서 일어나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상에서 실시간 데이터 갱신하는 것들, 조회하는 것들, 단위 작업하는 것들,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데이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OLTP, 이런 식으로 저장되는 데이터들을 OLTP, 온라인 거래 처리 데이터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온라인 분석 처리 데이터인 OLAP는 여러분들이 최종 사용자들이 다양한 분석을 하거나 기업 외부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뭐 신상업 성장률이라든지 제품의 변화 분석, 업무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질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수많은 데이터 레코드를 집합된 데이터 테이블, 이런 것들을 집계하고 요약해서 저장하고 그리고 분석하는 것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OLAP랑 OLTP랑 그리고 나누는 그 프로그램들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데이터의 관리 방법이었어요. 특히 이제 이 데이터의 관리 방법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개념입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조는 기본적으로 소스 그리고 추출 변환 전송 부분, 데이터 웨어하우스 부분, 분석 부분으로 완성되게 되는데, 이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각각 이 구조에서 하는 역할들이 데이터에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소스 부분부터 해서, 소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소스가 포함된 소스 데이터를 말하는 거고, 특히 우리가 운영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트랜잭션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그리고 모든 고유 데이터, 레거시 데이터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나오는 고유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저장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저희는 이제 데이터 변환 도구인 추출 변환 전송 부분에 가게 되는데, 여기선 데이터 변환 도구를 활용해서 우리가 소스 데이터부터 받아온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에다가 적재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이 카테고리화하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저장해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서 우리가 기존의 그 적재를 위한 로드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석 데이터 웨어하우스 부분은 실제로 구축된 데이터 베이스라고 웨어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분석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실제 활용하는 부분, 실제 활용한다 함은 저희가 분석을 하는 단계이므로 도구를 활용해서, 이 웨어하우스 도구를 사용해서 올랩 툴이라든지 쿼리 리포팅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마케팅을 운영하거나 이용하거나, 그리고 결과 분석을 하거나, 그리고 중역들이 사용하는 정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하거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완성하거나, 전략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의 업무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거죠. 이런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방법에는 여러 가지 구축 방법이 있는데, 먼저 통합도 웨어하우스를 구축하고 단위별로 데이터 마트를 구축하는 방법, 그리고 데이터 마트를 먼저 구축하고 통합적 웨어하우스를 구축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특히 우리가 데이터 마트 구축할 때 어떠한 형태로 완성될 수 있을지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사회에서 실행을 해보시면, 특히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이 많이 나오게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데이터 방법에 의해, 이런 절차에 의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관리되며 운영되고 있죠. 특히 빅데이터에
가게 되면서 이 관리하는 절차들이 더 까다로워지게 되는데요. 이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에서는 특히 우리가 그 대량의 데이터, 그리고 미세하고 정밀한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소유자가 불분명한 데이터, 그래서 그거에 따라 다 특성에 따라 관리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빅데이터의 데이터라고 생각해 보시면 수작업으로 수집되기보다는 기계, 머신, 프로그램 해서 대량으로 데이터가 수집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데이터의 사용자 오류, 기본적으로 손으로 수집하게 되면 사용자 오류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가 뭐 체크를 잘못한다거나 뭐 확인을 잘못한다거나 아니면 입력을 잘못한다거나 이런 방법들로 인해서 사용자 오류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오류는 빅데이터 과정에서는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수집 과정이 있을 때 특히 뭐 우리 데이터 수집의 타당성을 방해한다. 그런 그 수준까지만 우리가 품질 기준을 잡고 정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인터넷 사용자의 웹서핑 그런 것들에 대한 목록 이런 것들을 생산되는 데이터로 넣는다고 하면 기존 데이터보다 훨씬 더 미세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개별 데이터 간의 이런 미세한 데이터들을 타당성을 검증한다? 그건 되게 경우에 따라 필요도 없을 거라는 거죠. 미세한 데이터들은 타당하지 않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실질적으로 웹서핑 클릭 스트림 값, 미터 값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이 값밖에 나올 수 없겠구나. 이 값이구나. 타당하겠구나라는 확신이 쓰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타당성 검증은 데이터에 따라 그 불필요한 경우가 있고 특히 이거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사실 이 데이터 전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가 사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이 빅데이터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관리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또 이 빅데이터에서의 데이터는 누가 언제 이 데이터를 생성한 건지 그리고 누가 소유자인지 그리고 어떤 품질을 가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기준을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정의하기 위해서 방법이 꼭 필요하게 되고 특히 우리가 빅데이터의 기존 정형 데이터도 있지만 비정형 데이터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베이스로는 분명히 저장하거나 관리에 대해서 한계가 생길 거고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저장 기술, 관리 기술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재의 실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 관리 방법들은 조금 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보다는 조금 더 이런 것들이 더 중시되어야 되고 특히 이 데이터를 관리할 때는 데이터 관리할 때는 여러 가지가 특징이 있는데 특히 이 빅데이터의 데이터는 데이터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상대적으로 덜 빠르게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데이터를 우리가 기반을 두기 때문에 분석 위주로,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런 접근이 더 필요해서 의사결정에 대한 그 즉각적인 의사결정이 되게 쉽진 않아요. 그리고 빅데이터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데이터 자체가 데이터 소스도 그렇고 로직도 그렇고 처리 방법도 그래서 처리 복잡도가 엄청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 분산 처리 기술을 쓰게 되는데 이 분산 처리 기술은 여러분들이 뒤에도 한번 나올 거니까 그때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 빅데이터가 갈수록 비정형 데이터 비중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그 대신 빅데이터는 처리하고 분석하는 데 유연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잘 정의된 데이터 모델이라든지 정해진 처리 절차가 없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 처리 방법보다는 유연성이 높아서 새로운 결과를 끌어낼 수도 있을 거죠. 그리고 동시 처리량이 낮아요. 특히 우리가 대용량, 복잡한 처리를 특징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 처리가 필요한 데이터량은 낮고요. 그리고 실시간 처리가 보장되는 데이터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징을 가진 부분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실질적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이 정도의 특징이 생긴다는 거 여러분들 같이 확인하실 수 있었어요.
자, 드디어 이제 수집입니다. 수집.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다양한 데이터 소스가 있어요. 그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 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 아니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수동으로 아니면 자동으로 수집하는 과정을 데이터 수집이라고 해요. 특히 빅데이터 수집이라고 하죠. 특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조직에서 여러 가지 분산된 정형 데이터도 있고요. 그리고 조직 외부에 있는 비정형 데이터도 있단 말이죠. 그걸 모두 수집하는 걸 고려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도구도 있고 프로그래밍도 있고 이래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대부분 이게 다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특히 빅데이터 자동 수집 방법은 로그 수집기, 크롤링, 센싱, RSS 리더, 오픈 API 이런 것들로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로그 수집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양한 오픈 솔루션이 있어요. 스크라이브, 플럼, 척커 같은 게 있는데 이 로그 수집을 위한 오픈 솔루션이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여러분들이 이 조직 내에서 존재하는 웹 서버 그리고 웹 로그, 트랜잭션 로그, 클릭 로그, 데이터베이스의 로그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수집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이트도 여기 OSS라는 데를 들어가 보면 오픈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들어가 보시면 아니면 이걸 검색해 보셔도 돼요.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얘네들이 하는 역할들은 특히 뭐 이런 것들은 페이스북에서 채택했고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나라 KT에서 채택한 형식 데이터 분산 데이터를 수집하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시스템 그리고 이 척커 같은 경우에는 그 야후 특히 그 아파치 하둡 기반이에요. 아파치 하둡 기반이라서 지금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기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솔루션을 한번 확인해 보셔서 실행해 보셔도 되고 이런 게 어떤 거구나 어떻게 실행되는구나 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수집에 대한 이야기들 특히 오픈소스 솔루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오픈소스로 진행한 로그 수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 특히 로그를 수집하는 것들도 이만큼이 있다는 거죠. 그거 외에는 이제 크롤링인데요. 크롤링은 특히 웹로봇이랑 이 웹크롤러를 많이 사용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크롤링은 긁어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웹페이지 게시되어 있는 정보를 모두 수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웹로봇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URL 리스트부터 시작해서 웹문서 그리고 웹문서 수집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고 여러 가지 색인 검색 엔진 이런 거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웹로봇도 많이 쓰는 크롤링 기법이고요. 그리고 그 웹크롤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가 사용하는 기반이 월드와이드 웹 www를 탐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방문한 사이트 복사본 생성해가지고 빠른 검색을 다시 하기 위해서 인덱싱을 수행하고 우리가 그 링크 체크라든지 HTML 코드 검증 이런 것들을 더 관리 작업을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웹크롤러 같은 거나 웹로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크롤링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그 우리가 웹에 있는 데이터들을 긁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네이버 어떤 페이지 내에서 알고 싶은 데이터들을 쫙 긁어 와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분석에 사용할 수 있게 수집 방법을 써서 긁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수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여러분들 개념이 잘 없잖아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붙여야 되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특징, 기법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수집된 빅데이터는 이제 변화하는 과정을 가집니다. 빅데이터 수집은 사실 수집 기능 외에도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변환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변환도 하지만 통합도 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데이터 변환이나 통합은 특히 그 기본적인 레거시 데이터 간의 통합이 또 될 수도 있고 비정형 데이터의 정형화가 될 수도 있고 특히 레거시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 간의 통합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형태에서의 데이터와 그리고 새로 가져올 비정형 데이터의 통합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우리가 특히 뭐 비정형 데이터는 구조적 형태로 많이 저장되게 되는데 이게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려면
레거시 데이터, 기본적으로 우리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과 수집된 비적형 데이터들 간에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결과를 분석해낼 수가 없는 거죠. 없다기보다는 정확하게 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분산을 하거나 복제하는 게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 엄청 보편화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서로 다른 시스템 간에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은 빅데이터일수록 중요하고 필수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데이터 공유를 위해서 우리가 특히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는 데이터 통합하고 검색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공유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특히 데이터 공유라는 시스템을 위해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운영계 시스템 데이터 복제 기술이에요. 운영하는 데이터 시스템에 복제하는 기술. 우리 특히 운영하는 데이터 시스템을 복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술이 정보계에 있는 거죠. 정보를 하는 시스템 중에서 특히 데이터 웨어하우스, ETL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ETL 프로세스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그 기존의 데이터 레거시 시스템 환경에서 빅데이터를 추출해가지고 비즈니스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ETL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ETL이 여기서 추출하고 변환하고 적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쉽게 생각하면 ETL이 추출, 변환, 적재의 약자거든요. Extract, Transformation, Load, 그거를 ETL이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추출하고 변환하고 적재한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데이터 수집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추출해서 변환하고 적재한다. 거의 빅데이터의 형태와 같은 거죠. 빅데이터 분석 방법과. 그래서 이 수집된 빅데이터 변환하는 방법이 ETL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 레이어에서 우리가 정보계라든지 정보 기관, 관리계, 빅데이터에 모인 것들을 ETL 레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추출하고, 그리고 읽을 수 있도록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읽을 수 있도록 변환하고 적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ETL 데이터 통합 검색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ETL 기능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데이터 변환하고, 도메인도 검증하고, DBS 간에 변환하고, 기본값 생성도 하고, 레코드 간에 통합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ETL 기능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수집된 빅데이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는 이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수집 시스템의 요건은 이 네 가지를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확장성, 안정성, 실시간성, 유연성인데, 이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게 우리가 데이터 수집이 되는 서버 대수가, 특히 빅데이터가 될수록 서버 대수가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이 확장 가능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빅데이터를 수집한다면. 그래서 확장성을 무조건 가져야 돼요. 그리고 빅데이터를 수집한다면 안전정이어야 돼요. 수집된 데이터가 유실됐다. 그럼 빅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반영돼야 되는 게 실시간성이고, 특히 유연성이란 거는 빅데이터는 어때요? 비정형 데이터까지, 레거시 데이터도 있지만 비정형 데이터까지 부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양한 포맷 데이터가 지원이 되지 않고서는 이 빅데이터의 수집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특히 이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든지, 분산 파일 시스템이 제일 많이 쓰여요. 그래서 특히 이 분산 파일 시스템이, 제가 이제 이미지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특히 우리가 빅데이터 환경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의 규모는 어떠겠어요? 엄청 크단 말이죠. 그래서 기존의 파일 시스템 체계를 그대로 사용하면은 많은 시간, 높은 처리 비용 필요로 하는 거죠. 그걸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 2대 이상의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 일단 이용해요. 그래서 그걸 작업을 분배를 한다는 거죠. 한 작업을 2대 이상 컴퓨터한테 분배를 해요. 그걸 다시 분배한 것을 다시 조합해요. 여기는 세대죠. 그래서 2대 이상, 세대 이상의 2대 이상 컴퓨터에다가 적절히 작업을 분배해서 다시 조합하게 되고, 특히 일부 작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만약에 3번 작업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1, 2번 다 괜찮아요. 그럼 3번만 다시 하면 되잖아. 이 4번한테. 그래서 그 부분만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분산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이게 분산 파일 시스템이에요. 이를 지원하는 가장 대표적으로 널리 알려진 도구가 뭐야? 하둡이란 겁니다. 여러분들 하둡이랑 빅데이터에서 하둡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사실 하둡은 이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그 대규모 컴퓨터 클러스터화에서 동작하는 분산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서 이 분산 애플리케이션인 거죠. 이렇게 어떻게 나눠라. 그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자바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예요. 특히 이게 구글 분산 파일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하려고 만들어진 하둡인데, 특히 이게 웹문서의 검색 기술에 착안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수천 대 파일 시스템의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하고 또 필요시 각 시스템에서 부르는 거죠. 병렬적으로 활용해가지고. 특히 이거 그 초기 구글 병렬 분산 컴퓨터 시스템으로 개발해 맵리드스랑 결합할 때 최대 효율성을 나타낸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특히 이 하둡이 웹 검색 기반으로 발달한 기술이기 때문에 분산된 데이터 소스도 곧바로 정보 추출하게 해주고 매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산 파일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됐다면, 이 하둡이랑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나왔는지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수집 시스템에서 이 하둡이란 게 많이 사용되는 거죠. 두 번째가 저장 기술입니다. 이 수집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빅데이터의 저장 기술은 구글, 애플, 야후 이런 데서 이미 상당한 완성도를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거 여기서 나오는 게 또 나와요. 대표적인 솔루션으로 하둡에서 나오는 HDFS, HBase, 카산드라, 몽고DB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예요. 저장하는 기술. 우리가 그 플랫폼이란 개념 말씀드렸죠. 플랫폼의 전체적인 것도 할 수 있겠지만 각각 분야의 것도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이 빅데이터 저장 기술에서의 대표적인 솔루션은 하둡 내에서 있는 여러 가지 몽고DB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장 기술들이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다. 그러면 수집과 저장에 대해서는 하둡에서 발전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한다. 거기서 관련된 기술은 그 분산 파일 시스템이 우리가 그 수집 시스템에도 사용되지만, 분산 파일 시스템은 저장하는 기술에도 같이 사용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분산 파일 시스템, NoSQL, NoSQL, 백렬 DBMS, 네트워크 구성 저장 시스템, 클라우드 파일 저장 시스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백렬 DBS와 특히 NoSQL은 수평 확장 접근, 그리고 하둡은 분산 처리 기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목적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이 분산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네트워크 통해서 여러 가지 호스트 컴퓨터 파일을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파일 시스템이고, 제품에는 이 GFS, 구글 파일 시스템이라든지 HDFS, 하둡 디스트리뷰션 파일 시스템, 그냥 말 그대로예요. 하둡에서 사용하는 디스트리뷰션 파일 시스템과 구글 파일 시스템 이런 것들이 분산 파일 시스템에서 많이 이용되고, 그 NoSQL은 특히 데이터 모델을 단순화해서 분산의 기본 개념을 쉽게 정의하기 때문에 그 요건을 몇 개를 가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뭐 여러 가지 이 요건에 맞춰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 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거고, 특히 클라우드
클라우드 데이터, HBase, 카산드라 이런 것들이 NS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병렬 DBMS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세스 이용해서 여러 개의 디스크를 수행할 때 질의, 갱신, 입출력,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동시에 수행한다. 그래서 버티카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DB, SAP, SAP 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동시에 수행하는데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 되고, 특히 또 네트워크 저장 시스템 있죠.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저장 장치 하나의 데이터 서버에 연결해서 총괄적으로 데이터 저장하고 관리하는 거. 그래서 스토리지 아리아 네트워크에서 SANA, NAS 이런 것들은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리고 클라우드 저장 시스템도 뭐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가상화 기술 사용해서 분산 파일 시스템 이용하는 건데, 아마존 S3라든지 오픈스택 스위프트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쓰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술들에서 궁금하시다면 이런 것들로 한번 관련 기술들을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빅데이터 저장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뭐 몇 개가 있는데, 한번 이거는 읽어보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빅데이터 저장한다 하면 비용 문제가 제일 먼저 소용되죠. 그래서 이 구글 포토도 빅데이터 저장 문제 뭐 뿐만 아니지만 이 비용 문제가 이제 한계가 오니까 구글 포토도 한계를 두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저장에 대해서는 특히 뭐 저장 단가 절감을 위해서 엄청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뭐 파일의 프로세싱 방법, 인덱싱 방법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비용 문제, 언제나 따라다니는 저장 문제 고려 요소입니다. 그리고 저장할 때는 우리가 그 자료의 저장과 인출, 속도 향상시킬 수 있는 성능 문제 따라오게 되겠죠. 그리고 신뢰성과 안전성 문제 계속 따라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걱정되잖아요. 클라우드 컴퓨터에 넣어놓으면 내 거 뭐 유출되지 않을까. 그리고 확장성, 아까 빅데이터 거기 관리에서도 나왔죠. 확장성 같은 경우에는 뭐 고려 요소, 기본적인 요소죠. 뭐 그런 것들이 기술 요구사항이고, 그거 외에도 우리가 기존 시스템과 빅데이터 저장 시스템과 전반에 걸쳐서 뭐 콘텐츠 인덱스 유지 관리, 뭐 스키마, 구조 이런 거 상관없이 검색, 저장, 수집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뭐 환경 구축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현재 저장상의 문제점, 기술 요건들이고, 빅데이터 기술에서 저장상에 확인될 수 있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시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요시하고 문제점을 확인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좀 더 지켜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빅데이터 저장 방법에 대한 확인은 다 했고요. 조금 연결해서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과제 부분인데, 과제 부분에서의 R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은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과정에서 분석을 해오시면 좋겠어요. 그 원하시는 과정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는 친구들이 만들게 될 거고, 그 만들 수 있는 친구들이 다음 시간까지 원하는 부분에서의 그 데이터를,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 오시는 게 과제예요. 그 과제에서 뭐 10개 정도의 워드 클라우드가 나올 건데, 그 워드 클라우드를 만든 친구들이 발표를 하고, 그 워드 클라우드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다음 과정을 지금 다 같이 해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하실 수 있는 부분은 분석을 진행하시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는 각각의 개인 과제로 진행하게 될 건데, 그 10개의 워드 클라우드 중에서 워드 클라우드와 설명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워드 클라우드의 설명을 잘 들으시고, 그거를 데이터를 받아서 내가 그 다음 과정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과정은 각각의 개인 과제로 진행하게 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완성하는 이야기가 과제의 완성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발표를 하거나 그 발표가 힘들다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뭐 영상을 공유하거나 이런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제일 여러분들이 뭐 조금 점수가 낮았던 부분에 플러스 할 수 있는 플러스 알파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요 부분이 특히 빅데이터를 한번 여러분들이 어떠한 흐름으로 완성을 해보실 것인가, 데이터를 만져보고 데이터를 이렇게 내가 해석해내고 특히 이걸 시각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되겠구나. 저한테 어떤 이 회사의 어떤 제가 중책이라고 생각하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 과정을 한번 거치게 되면 빅데이터뿐만이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한번 만지고 이해하고 결정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조금 더 거치게 될 거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면서 와, 이렇게 이야기해야 이 사람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야 조금 더 나의 말이 먹히겠구나,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도움을 좀 받았으면 하는 과정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제도 한번 설명해서 업로드 해둘 테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완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